어메이징 스토리. 아빠는 전생에 백호가 아니었으면 구미호였을 것이다. 바람소리를 내며 호응을 한번 뒹군 후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참 착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변신은 죄가 아니겠지만 사람을 홀리는 것은 죄일 것이다. 백호가 되었건 구미호가 되었건 변신을 하더라도 사람을 홀려서는 안 되는데 아빠는 백호이거나 구미호처럼 변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아빠를 제대로 아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빠의 신경 전달 물질인 시냅스가 배달 사고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변신이었다. 사냥개가 토끼하고 연애할 일은 없겠지만 똥돼지가 똥을 거절하고 풀을 뜯을 수는 있는 법이다. 아빠는 이제 똥에 질린 똥돼지처럼 보인다. 아빠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빠 전공인 환경운동에도 열정을 쏟는다. 아빠는 아마 시민운동가 내지는 환경운동가라는 간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단체에 이장 가입을 했지 싶다. 환경운동을 하는 척하면 상대가 거대한 풍차라도 돈키호테처럼 초라한 몰골이 되지 않고도 복종시킬 수 있다. 당당하게 내 눈에 띄인 죗값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낯을 붉히지 않고도 풍차야 바람 빌린 값을 내놔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 풍차는 당연히 이게 당신 바람이오 라고 항의할 것이다. 그때는 나는 세상의 모든 바람을 강시하는 환경운동가잖니 라고 응수하면 풍차도 꼼짝 못한다.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본질이 나쁜 아빠가 정의로운 혹은 양심적 시민운동가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 제로이다.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래 공짜와 돈에 환장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기록은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그 기록에서 아빠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털로 감싸인 양심불량에게는 일반적인 양심의 표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아빠는 돈에 얼굴을 새겨줘도 알까울 것이 없을 만큼 돈을 밝힌다. 그만큼 돈을 소중히 생각하므로 한국인에서는 공로패를 주고 세종대왕처럼 돈의 얼굴도 새겨줘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시민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500원짜리에 새겨진 학도 서 있지 않고 엎어져 있을 것이다. 웃느라고 빠진 배꼽을 찾아야 할 테니까. 혹시 얌체같이 사람 콧등에 올라앉아 피를 빨고 있는 모기한테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며 믿어줄지 몰라도 염치가 어느 정도만이라도 있는 동물이라면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절대로 아빠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아빠는 소속 단체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부금도 냈고 리더들에게 술 대접을 하는데도 돈을 좀 썼다. 라면 박스를 들고 소년소녀 가장들 집을 찾아갔고 불우이웃 돕기 행사장마다 찾아다니며 자원봉사도 했다. 아빠는 그것을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의 사회환원이라고 주장한다. 방금 지나가던 소 한 마리가 낄낄거리며 웃더니
배꼽을 움켜잡고 쓰러졌다. 오징어와 아빠의 차이는 오징어는 말릴 수 있지만 아빠는 못 말린다는 점이다. 모기와 아빠의 공통점은 남의 피를 자기 피인 것처럼 몸속에 넣고 있다는 점, 양심에 호소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이 될 것이다. 나는 아빠가 필요악처럼 여겨진다. 꽃밭의 똥이다.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미 누나 전 남편이 아빠를 찾아왔다. 여자를 두고 다투기 함이 아니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서였다. 잠수함 토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했다. 남자가 애 낳는 세상이 오려고 그러는지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난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빠는 찾아온 적을 친구 대하듯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도 아빠처럼 미친 사람이 될 것 같다. 미미 누나의 전 남편에게 아빠를 찾아가서 상의해보라고 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미 누나였다. 그녀는 전 남편을 돕기 위해 작전상 아빠와 화해했다. 아빠에게 선물 공세를 곁들여 사과했다. 그녀는 내게도 사과했다. 전에 미안했다고. 여자들은 마법에 걸릴 때가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나는 처음 그녀가 사과했을 때에는 그것이 그녀의 진심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전 남편을 돕기 위함이었다. 나는 아빠 또한 나처럼 그녀와 화해를 하고 나서 그녀가 본색을 드러나자 이런 그거였구나 하며 씁쓸해한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녀가 전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화해했다는 것인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10살은 더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이 실감난다. 나는 이제 미미 누나를 좋아하지 않기로 했다. 내게 모욕을 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전 남편을 위해 아빠와 화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적으로 실망했다. 그녀는 발벗고 나서서 아빠와 전 남편 사이를 오가며 중간 역할을 했고 서로 만나도록 주선했다. 나는 이제 그녀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예전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양심도 삐딱하게 보인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꼬리치고 그렇지 않을 땐 냉대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며 양면적이고도 저급한 인간성이다. 미미 누나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 모양이다. 잠시나마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엄마에게 미안해진다. 그녀는 엄마를 전혀 닮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용하기 위해 남자에게 꼬리치지 않았고 정을 남발하지도 않았다. 순정적이었고 진실한 사랑을 갈구했다. 어쩌면 미미 누나의 전 남편도 피해자일지 몰랐다. 사랑했지만 그녀가 진실성이 없고 해퍼서 이혼했을 것 같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다. 전 남편과 함께 온 미미 누나 앞에서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는다.
아저씨처럼 지혜로운 분은 없다. 는 그녀의 말에 기분이 우쭐해서는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신다. 미미 누나의 전 남편은 컴퓨터 제조업체 간부였다. 저가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팀장이었다. 그는 아빠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봐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도 한 대 들고 왔다. 최고급 기종은 아니지만 쓸만한 것이라고 했다. 아빠는 그 컴퓨터를 내게 주지 않았다. 아빠가 쓰지도 않았다. 뻔한 이유였다. 컴퓨터를 쓰면 돈이 나가기 때문이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 하고, 켜면 전기도 소비되고, 인터넷을 깔아도 만만찮은 돈이 나갔다. 아빠는 컴퓨터를 생산 능력에 비해 과도한 사료를 먹어치우는 가축 정도로 인식했다. 그것은 일은 않고 양식만 축내는 식충일 뿐이기에 집에 두고 기르면 큰 손해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구에게 팔 생각에 포장도 뜯지 않았다. 저가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장을 넓혀볼 생각이죠. 아, 바로 이거야. 라고 탄성을 지를 만한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미미 누나 전 남편은 그것 때문에 아빠를 찾아왔다. 시장의 한계가 아니라 자기 머리의 한계를 깨닫고는 아빠의 나쁜 일에만 팽팽 잘 돌아가는 그 머리를 좋은 일에도 써보라고 권하고 있었다. 찍기는 잘 찍었다. 게으른 사람이 발명을 한다. 아빠는 게을러서 발명에 소질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계단 오르기가 귀찮은 사람이 개발했다. 아빠도 꼼지락거리기가 싫어서 물 없는 골목에서 낚시를 한다. 나쁜 곳에만 사용해서 그렇지 그 머리를 잘만 굴린다면 아빠도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내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아빠가 관심 있는 듯 없는 듯 특유의 여유를 부리며 말끝을 흐렸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섭섭치 않도록 보답하겠습니다. 그 정도 약속만으로 선뜻 뇌세포를 긁어낼 수는 없지요. 선결제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야 보고서를 올리고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신뢰지요. 가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아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값을 더 올리기 위함인 듯 했다. 미미 누나와 그녀의 전 남편이 돌아간 후 아빠는 범상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전에 민트에서 집어제를 살짝 뿌렸더니 바로 입질이 왔어. 이제 놈이 미끼를 덥석 물기만 하면 바로 챔질을 할 거야. 모종의 음모가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통화였다. 아마도 미미 누나와 그 전 남편을 향한 아빠의 반격일 듯 했다. 둘이 나를 갖고 놀았으니 너희도 어디 당해봐라 라는. 나는 그럼 그렇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아빠는 다시 미미 누나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건을 말할 테니 가계약을 하자고 했다. 미미 누나의 전 남편은 즉시 달려와서 아빠의 요구 조건을 들었고
그 정도라면 수용이 가능하겠다며 가계약을 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아빠는 구상이 완료되었으니 와서 설명을 들어보라고 미미 누나의 전남편에게 또 전화했다. 그가 왔고 아빠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요즘 유행하는 LCD 모니터를 일반 PC에 이렇게 붙여서 이동이 용이한 반 노트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 PC와 노트북 중간형 컴퓨터이므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요. 슬림형 PC에 자판을 이렇게 문처럼 달아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고 LCD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게 되면 간단하겠지요. 일체형 컴퓨터지만 부피를 확 줄인 이동식이라는 게 예전의 일체형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아빠는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미미 누나 전남편에게 펼쳐 보였다. 케이스 크기를 줄이고 선만 잘 처리하면 간단하겠군요. 이거 필이 팍 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여행 가방처럼 손잡이도 붙여야 들고 다니기 좋겠지요? 이것을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은 제작회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대로 아이디어 제공료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아빠는 아직도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고 말하며 돌아가는 미미 누나 전남편과 악수를 나누었다. 미미 누나 전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온 아빠는 다시 정체불명의 그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다. 놈이 미끼를 물었어. 그쪽 일은 어떻게 됐어? 아 그래?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아빠는 다른 컴퓨터 회사에서 이미 제작 중인 모델을 조금 변형시켜서 미미 누나 전남편에게 팔아먹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아빠에게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 후에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에는 벌써 다른 회사가 만든 비슷한 물건이 출시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은 회사에서 결제를 받아냈고 정식 계약서를 쓰고 아빠에게 만만찮은 금액의 아이디어 제공료를 지불했다. 아빠 머리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으므로 첫 거래에서 섭섭치 않아야 두고두고 아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저쪽이 아빠가 요구하는 금액에 이의를 달지 않고 전액 지불했던 것이다. 아빠로부터 아이디어를 산 그 회사는 본격 제품 개발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이 LCD 모니터를 장착한 일체형 컴퓨터가 다른 회사에서 출시되었다. 그것은 아빠가 미미 누나 전남편에게 제공한 컴퓨터 설계도와 모양은 많이 달랐지만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이 즉시 달려와서 아빠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그도 따져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 참 빠르군요. 나보다 딱 한 발 앞서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빠는 그 말로 모든 변명을 마무리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은 끙 앓는 소리만 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아빠에게 빤히 눈을 뜨고 코를 베었으면서도
코를 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아빠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번 사기를 계획했고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미미 누나는 전 남편과 계속 인연을 유지하면서 아빠에게도 알랑거렸다. 이쪽 저쪽 이익에 따라 그네를 탔던 것이다. 아빠 눈에는 그녀의 그런 행태가 여간 꼰사납지 않았다. 그녀가 좋긴 한데 그자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 얄밉기도 했다. 그래서 아빠는 그 둘을 이간질시키면서도 그자에게 더한 피해가 가도록 할 방법을 찾아 머리를 굴리게 되었다. 아울러 그녀에게 당한 수모도 안 갚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일이었다. 그 방법을 찾아 머리를 굴리던 아빠 귀에 때마침 미미 누나의 전 남편이 컴퓨터 회사 연구개발 팀장이라는 소리가 들어갔다. 순간 아빠 머리에 번쩍 번갯불처럼 내리꽂히는 영감이 있었다.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를 이용하면 멋진 작품이 하나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아빠는 그 친구를 찾아갔고 구두쇠에서 쇠자를 뜯어낸 후에 구두를 선물했다. 먼저 친구의 호감을 산 아빠는 자신의 구상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이끌어내었고 마침내 그 회사 신제품 모양을 일부 바꿔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모든 작업은 친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미미 누나 전 남편에게 제공한 아이디어 중에 진짜 아빠 아이디어는 손잡이 하나밖에 없었다. 아빠는 민트를 낚시터로 삼았다. 민트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미 다른 회사에서 준비 중인 제품을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미미 누나에게 슬쩍 흘렸다. 시중에 내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릴 컴퓨터를 구상하여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는 말에 미미 누나와 그녀의 전 남편이 걸려들었다. 그들은 아빠가 뿌린 집어제 냄새를 맡고 다른 고기가 물려들세라 불이 나게 쫓아와 아빠가 던진 미끼를 입질했고 아빠의 챔질에 코가 꿰었다. 미미 누나는 아빠가 사기를 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다. 속은 상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므로 원망도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심정만 토로할 뿐이었다.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지만 아이 아빠 회사의 타격이 너무 크다고 하니 아이디어 제공료 절반은 돌려주었으면. 무모하게도 그녀는 아빠의 양심에 호소를 해보았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으므로 계약서에는 일이 잘못되어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빠는 절반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척 했다. 내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지는 않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이미 그 돈을 불의의 돕기 단체에 기부해버렸지 뭡니까. 이미 기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저쪽에 돌려줄 수도 없고.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불의의 돕기 단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이면서 동업자인 친구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기부했다. 만일 내가 미미 누나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꾼이 출조를 나섰으니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가 복이 없어서 스스로가 차단막을 걷어냈다. 인과응보일 뿐이므로 나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